야, 음질이 좋아졌어요. 노이즈 캔슬링에서는 솔직히 엄청나게 큰 체감이 되는 요소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도 정말 만족스러운 기능이 있는데 바로 통화 소리예요. 오늘은 버즈4 프로 일주일 사용기입니다. 저는 버즈3 프로를 출시했을 때부터 1년 8개월 동안 메인으로 써왔거든요. 사용시간만 보면 에어팟 프로 3보다 더 오래 썼어요. 근데 버즈3 프로에서 버즈4 프로로 갈아탈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고서 느낀 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바로 본론으로 가면은 음질입니다. 야, 음질이 좋아졌어요. 일단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AS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전 첫인상 영상에서 음색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비교를 할 때 한쪽에는 3 프로, 한쪽에는 4 프로를 착용하고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음질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사용기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바로 이 영상이죠. 그리고 사전 체험 행사에서는 간단하게 음색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한쪽씩 꽂고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게 어떻게 음질 평가가 되냐 이렇게 조금 와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꽂고 나면은 음색이 많이 변했을 때는 좀 티가 납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설명해 주시는 관계자분들이 계신데, 당연히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꽂으면 이 스테레오로 들리는 이런 공간감, 이런 거는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한 번에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에 버즈3 프로에서 버즈4 프로로 오면서 좋아진 점은 음질이 확실히 개선이 됐어요. 일단 이 안에 있는 스피커가 2웨이 방식으로 된 건 똑같거든요. 저음부를 담당하는 우퍼, 그리고 고음부를 담당하는 트위터, 이렇게 두 개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드라이버 크기가 10.5mm에서 11mm로 0.5mm가 늘어났단 말이죠. 저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저음부가 훨씬 더 강화됐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저음부가 강화됐다는 느낌이 들진 않더라고요. 보통 저음부가 강화됐다라고 하면은 저음부가 받아줄 수 있는 사운드가 더 커졌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느껴봐도 저는 사운드의 밸런스에서 저음부가 더 커졌다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음부에서 개선이 된 점이 있어요. 바로 3 프로에서는 버즈4 프로랑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 더 방방 울린다? 약간 퍼지듯이 저음부가 울린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버즈4 프로에서는 이게 훨씬 더 명료해진 저음이 됐어요. 오히려 저음부의 사운드가 더 큰 거를 원하신다면 버즈3 프로가 더 취향에는 맞을 수 있지만, 더 고퀄리티의 저음부의 소리가 뭐냐라고 한다면 버즈4 프로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볼륨 레벨은 똑같은데 저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진짜 아나운서, 성우분들처럼 뭔가 그 맑은 소리로 되게 발성이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으로 버즈4 프로의 저음부가 채워졌어요. 오히려 저음부의 사운드 밸런스가 더 높은 거는 버즈3 프로입니다. 근데 음질에서의 더 핵심은 중고음부에 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10시간이 넘는 비행기 안에서도 사용을 해보고, 실제로 착용해서 사용한 시간만 합쳐도 20시간은 넘을 거예요. 그동안에 상세하게 비교를 하면서 느꼈을 때 오히려 메인 업그레이드는 중고음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버즈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 상대적으로 조금 고음부가 못 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개를 균일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은 균형한 이걸로 맞춰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퀄라이저를 저는 커스텀 해가지고 상단부를 조금 높인 세팅으로 사용을 했었단 말이죠. 이래서 약간 차이를 못 느꼈었던 것 같은데, 두 개 다 기본값으로 이퀄라이저를 세팅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버즈3 프로가 약간 고음부가 살짝 먹힌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버즈4 프로 같은 경우에는 고음부의 명료도가 너무나 높아졌어요. 이거는 정말 다른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사용할 때에도 저는 따로 이퀄라이저를 만지지 않고도 충분히 플랫한 만족스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 3 이 친구랑도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거는 음질에서는 비비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에어팟 프로 3는 저는 맥북 작업할 때 이럴 때 위주로 사용을 하고, 거의 노이즈 캔슬링 위주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노이즈 캔슬링은 워낙 좋으니까. 근데 음악을 좀 재밌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버즈4 프로가 더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본 전제는 갤럭시는 갤럭시 스마트폰, 에어팟은 아이폰, 여기에 붙였을 때 얘기예요. 그럼 이제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볼 건데, 노이즈 캔슬링에서는 솔직히 엄청나게 큰 체감이 되는 요소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말소리 부분 정도. 지금 이 정도가 보통 사운드 밸런스에서는 중역대라고 표현을 많이를 하는데, 저음부 쪽은 원래 대부분의 이 정도 가격 하는 이어폰들은 대부분 잘해주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중고역대이긴 하거든요. 특히나 고역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밀폐를 잘해주는가 이런 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고역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울리는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는 사실 거의 막아주지를 못했습니다. 크게 발전이 있었다? 라고
느끼기에는 아직 20시간 이상을 착용해도 저는 잘 못 느껴지겠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이 발전한 부분이 어디냐면 중역대, 사람 말소리 부분. 이 부분은 와 정말 놀랐던 순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전 첫인상 영상 그걸 올리고 나서 내가 정말 리뷰를 잘못했나, 나 이제 이어폰 리뷰를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분석적으로 많이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에도 정말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와이프가 코를 골면서 자고 있을 때도 제가 착용을 해봤어요. 그렇게 착용을 했는데 와이프 깼나 보다,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어폰을 잠깐 빼보니까 그대로 코를 골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코 고는 정도도 이 정도 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사운드가 정말 많이 없어져요. 다시 꼽았다가 뺐다가 꼽았다 뺐다 해봐도 코 고는 정도의 그 음역대가 삭제가 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정도로 많이 없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저음역대 그쪽 부분은 사실 원래도 잘 커버를 했는데, 고음역대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는가, 요거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이 개선이 된 것 같기도 한데 막 엄청난 수준까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 부분에서는 에어팟 프로 3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원래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착용감 때문에 쓴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도 어느 정도 잘 된다,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에어팟 프로 3 때는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수준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그 정도의 고음역을 많이 차단해 주는가,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랑 같이 맞물려서 설명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주변 소리 듣기 모드예요. 요거는 좀 개선이 많이 됐더라고요. 이게 버즈 3 프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자연스러워졌다고는 하지만, 주변 소리 듣기를 켰을 때 특히나 내 목소리도 약간 그 멀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고, 그 약간 좀 과하게 해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많이 줄었고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그래서 에어팟에 비빌 수 있는 정도인가 라고 따져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거의 근접한 수준 정도까지는 올라왔다,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많이 발전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소리 듣기 모드는 에어팟을 따라가는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에어팟 프로 3든 에어팟 프로 2든 둘 다 외부 소리 모드,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주변 소리 듣기 모드가 자연스러운 거는 탑티어는 에어팟 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에어팟 프로급의 언저리로 따라왔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갤럭시 버즈 4 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선됐다고 느껴졌던 점은 저는 착용감이었어요. 사실 저는 귓구멍이 큰 편이라 보통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이어폰들이 그렇게 부담되진 않아요. 근데 버즈 3 프로가 약간 좀 아쉬웠던 점은, 전 실제로 이렇게 좀 상처가 많이 날 정도로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약간 중간중간 벗어나려는 그런 착용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깊게 눌러야 되고 조금 압박감이 좀 있고 그랬는데, 버즈 4 프로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끼워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밖으로 밀려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시간 착용 시에 뭐가 더 편했냐 그러면은 저는 4 프로가 더 편했습니다. 저는 착용감의 탑은 또 에어팟 프로 2로 뽑는데 거의 그 정도에 버금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어팟 프로 3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뿐만 아니라 차폐력, 이 밀폐력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이어팁 자체가 약간 강해진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착용감에서는 약간 마이너스가 되었었는데, 에어팟 프리 3보다는 오히려 갤럭시 버즈 4 프로의 착용감이 조금 더 편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도 정말 만족스러운 기능이 있는데, 바로 통화 소리예요. 아니 이게 사실 버즈 3 프로 때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잖아요. 버즈 3 프로 때도 제가 아마 리뷰했을 때 이게 원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정말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내 목소리를 정말 잘 분리해줬었거든요. 사실 에어팟 1 나오고 2 나왔을 때 그때야 이 통화 품질이 에어팟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조금 뒷얘기인 것 같고, 지금은 버즈 시리즈가 가장 통화 품질 좋은데 그것보다 더 개선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비교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버즈 4 프로가 압도적으로 뛰어나요. 약간 순간적으로 바람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 뭐 다 빗나가는 거, 이런 거는 뭐 어떤 이어폰이나 다 비슷한데, 그 와중에 다양한 소음이 있는데도 내 목소리 피킹을 잘해주는 거는 4 프로가 압도적이더라고요. 3 프로 때도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여기서 또 발전할 게 있었나 싶었는데 좀 더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버즈 3 프로에서 버즈 4 프로로 갈 가치가 있는가, 요거를 따져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가격 상태랑 여러분들이 구매할 때 가격 상태랑 조금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저처럼 매번 매 시리즈 나올 때마다 바꾸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차피 구매하셨을 거고, 지금은 출시한 지 초기다 보니까 거의 정가에 가깝잖아요. 30만원 중반대, 이 정도의 버즈 4 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버즈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를 검색하면은 한 20만원 초중반대 이 정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버즈 3 프로 때도
사건이 있었는데 출시한 지 한두 달, 두세 달 됐었나? 그때도 할인을 엄청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사용할 거다, 그러면은 버즈 4 프로 갈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한 세대 전보다는 발전한 점이 많아요. 근데 내가 잠깐 잃어버렸고 중고로 좀 사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버즈 3 프로 좀 저렴하게 구매하셨다가 나중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때 버즈 4 프로를 구매하는 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질 관련해서도 약간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 해상력의 값어치를 느낄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버즈 4 프로 만족도 높을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나는 인스턴트 라면 이런 직관적인 맛, 그냥 저음이 방방 울리든 퍼지든 말든 모르겠고 좀 강력한 사운드의 맛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버즈 3 프로도 사실 괜찮은 이어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싸게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지금 뭘 사라 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버즈 4 프로를 장기적으로 실사용하는 입장에서 요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댓글 다셨던 분들이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정말 빡세게 분석을 했거든요. 결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